오늘 변호사 협회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오는 재판이에요. 제 경력이 아주 중요한. 그런데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법원 청소부라니 누가 알면 정말 창피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도는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새벽부터 쓸고 닦은 바닥은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윤기가 흘렀죠. 제 손끝으로 6시간 동안 정성껏 닦은 결과였어요. 법원 바닥은 하루에 수백 명이 오가는 곳이니까요. 서러움도 분노도 억울함도 이 바닥을 밟고 지나가니 더 깨끗해야 한다고 믿었답니다. 어머 서아야. 귀에 다이아몬드 귀걸이, 손목에는 화려한 시계, 그리고 혹시나 누가 못 알아볼까봐 크게 새겨진 브랜드 로고의 핸드백을 든 제 며느리였습니다. 변호사인 최서아는 잠시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며 걸레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응, 청소해. 박 반장 아시지? 그분 소개로 한 달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근데 너는 재판이 있나 보구나. 서아의 눈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치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듯 했죠. 어머니, 제발 여기서 일하세요? 법원에서요? 그것도 청소를? 서아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당혹감은 귀청을 때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62살이니까 어디 정규직은 무리고 용역업체 계약직이라도 일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오전에 여기 일하고 오후에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아는 한숨을 내쉬었죠. 어휴, 진짜 재수없게. 오늘 중요한 재판 있는데. 뭐라고? 오늘 변호사 협회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오는 재판이에요. 제 경력이 아주 중요한. 그런데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법원 청소부라니 누가 알면 정말 창피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온 제게 이제는 창피하다고요? 제가 낳은 아들의 아내가요? 그래, 내 경력에 방해되면 안 되지. 난 그냥 일하는 사람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더 낮게. 마치 바닥의 얼룩처럼 저도 지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서아는 검은 정장 치마를 살짝 끌며 법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이번엔 더 묵직하고 단단한 걸음. 복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와 함께요. 저 실례합니다만. 고개를 들었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법관 배지를 단 중년의 판사였죠. 그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하기도 했어요. 혹시 박정희 선생님 맞으신가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지? 누구더라? 아, 설마 민호? 서민호 판사의 눈에 미소가 번졌어요. 기억해 주셨군요. 제가 서민호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법원 직원들, 방청객들, 그리고 멀어지던 서아까지요. 서민호 판사는 결심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15년 전 그날 밤 친권 소송에서 지켜주셨던 그 아이입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선생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던 그 아이요. 친권 소송에서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게 도와준 아이. 순간 세월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15년도 더 전 어느 비 오던 저녁에 한 소년과 그의 어머니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 판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지? 청소 아주머니와 무슨 인연이? 민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90도로요.
은혜 갚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박정희 변호사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그것도 유명한 서민호 판사가 청소부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다니요. 복도 저쪽에서 멀어지던 서아가 주변의 웅성거림에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어요. 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죠. 서민호 판사님. 서아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눈빛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죠. 민호 판사가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최서아 변호사님, 오늘 재판 준비 잘 되셨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저와 판사 사이를 오갔어요. 판사님, 혹시 어머니와 어떻게? 민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날 이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서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서아에게로 향했죠. 아까 전 서아가 저를 대했던 모습을 본 청소 동료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서아의 두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죠. 그리고 천천히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듯 온몸이 바닥을 향해 구부러졌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서아는 납작 엎드려 사과했어요. 법원 복도 한복판에서 명품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 배지를 단 채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그 순간 승리감보다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복도에는 아직도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법원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만이 때때로 깜빡이는 소리를 내며 그 고요함을 깨뜨렸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복도에는 여전히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서아는 아직도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서민호 판사는 이제 막 90도로 숙였던 허리를 펴고 있었어요. 저는 걸레를 짜며 손에 남은 물기를 털었습니다. 나이 탓인지 왼손이 자꾸 떨려왔죠. 판사님, 그만요.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뭐 그런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민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어요. 판사 배지가 달린 정장 가슴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달려 있었죠. 자세히 보니 민주사법실천기념 배지였어요. 한편 서아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것을 느꼈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친권소송에서 절 도와주셨죠. 진실은 폭력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답니다. 그래요? 그때 사건이 꽤 어려웠지. 어린 너와 너의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선생님 사무실에 헌법재판소 판례집이 있었어요. 그것도 낡은 1990년대 판으로 보이던. 맞아요. 그건 제가 오랫동안 모아둔 거였죠. 제 말에 복도는 더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멀리서 법정문이 열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한쪽에서 제 청소 동료 김 반장이 조심스레 다가왔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던 사이였죠. 김 반장도 남편을 일찍 여인 60대 후반의 동료였어요. 정희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 반장은 제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복도에 있는 모두에게 들렸답니다. 그때 민호 판사가 말했어요. 이분이 제 은인이십니다. 15년 전 그날 친권소송에서 지켜주셨던 분이세요.
유명한 인권 변호사 박정희 변호사님이십니다. 민호 판사의 말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날 재판에서 이분이 내리 12시간을 싸우셨어요. 제 아버지의 권력과 폭력에 맞서서요. 그리고 이겨주셨죠. 저와 어머니를 위해서요.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어요. 당시 아버지의 회사가 저희 지역에선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아버지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으려 했죠. 그때 박정희 변호사님이 무료로 어머니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에 떨지 않고 그의 손길에 움츠러들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입니다. 진짜 그렇게 말했나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네요. 복도 끝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판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그는 재판이 곧 시작된다며 민호 판사를 재촉했죠. 민호 판사님, 굿이 재판 준비해야 합니다. 민호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때 서아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입술을 깨물었죠. 오늘 서민호 판사님이 제 재판 담당이신가요? 민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최서아 변호사님. 최 대표 비리 혐의건이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서아는 더욱 창백해졌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재판장 판사의 은인이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서아는 자신의 경력이 오늘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을 떨었어요. 민호는 저를 향해 마지막 말을 잊지 않았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면 한 말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그가 법정으로 향하는 걸음을 내딛는 동안 저는 바닥을 향해 다시 몸을 숙였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서아의 눈에 불안과 후회가 보였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삶이 그렇게 다시 돌고 도는 것을요. 복도 끝 청소 도구함으로 들어가 잠시 쉬고 있었어요. 커다란 양동이를 내려놓고 팔과 어깨를 주물렀죠.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답니다. 서민호와의 만남은 그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저는 청소도구함 구석에 있는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어요. 눈을 감으니 그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모든 것이 달랐던 그때요. 저는 45세 서민의 변호사로 불리며 인권 변호를 활발히 해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했죠. 가정폭력 피해자, 노동 착취 피해자,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서민호와 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초인종 소리에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과 지친 표정의 여성이 서 있었죠. 박정희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친권 소송 좀 도와주세요. 그 여성은 김미영이라고 했어요. 지역 건설회사 최고 권력자의 아내였죠.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그녀의 사건을 맡기를 거절했답니다. 박 변호사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자신의 멍든 팔을 보여주며 울먹이던 미영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옆에 선 민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젓하게 어머니를 지키려는 눈빛이었죠. 친권소송은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상대는 지역의 거물 건설업자 최태영이었으니까요. 그는 지역 판사들과 골프를 치고 검사들과 식사를 하는 사이였죠. 증인들은 협박을 받아 증언을 번복했고 증거는 종종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판례를 찾고 증거를 수집했어요. 민호가 그린 그림 일기에서 아버지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기도 했죠. 재판 당일 지친 모습으로 법정에 선 미영과 민호를 위해 12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아이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소했어요. 민호와 미영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 민호가 제게 약속했죠. 저도 커서 변호사님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꼭 판사가 될 거예요. 그 승소 이후 제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건을 맡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대형 건설사의 부실 공사로 인한 아파트 붕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0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죠. 희생자 가족들을 변호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박진성이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건을 축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오히려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누군가 제 사무실에 위조된 서류를 심어놓은 것이었죠. 박정희, 당신은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어요. 재판에서 저는 자신을 변호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된 듯 했습니다. 거물 검사 박진성의 증언이 결정타였죠. 박정희 변호사는 평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벌금과 소송 비용으로 날아갔고 사회적 신용도 무너졌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법과 정의는 어디에도 없었죠. 아들 준호는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어머니의 불명예로 인해 그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 교수들의 차별, 그리고 취업 과정에서의 불이익까지.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전 엄마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저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준호가 있었기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죠.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어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어요. 2년 후 준호가 대기업 IT 부서에 취직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거죠. 그리고 1년 뒤 준호가 최서아라는 여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하지만 서아의 부모님은 저의 과거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죠. 아들아, 괜찮아. 내 미래가 중요해. 내가 좀 멀리 있는 게 너희에게 좋을 거야. 그렇게 저는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사진으로만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봤죠. 준호는 종종 찾아왔지만 서아에게는 저를 해외에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을 했어요. 식당 주방, 공장 청소, 전단지, 배포, 심지어 양로원 도우미까지. 그러다 한 달 전 박 반장의 소개로 법원 청소 일을 하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때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 법원에서 이제는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법과 정의에 대한 제 믿음만은 여전했습니다. 법원 서고에서 혼자 청소하며 종종 판례집을 훔쳐보곤 했죠. 그리고 매일 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답니다. 눈을 뜨니 청소도구함의 어둠이 저를 반겼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복도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들렸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죠. 청소도구함에서 나와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나 봐요. 법원이 점점 분주해지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었어요. 특히 아들 준호와 서아의 결혼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5년 전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해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연애한다고 밤낮 없이 일만 하던 아이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준호가 소개해준 서하는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유명 로펌에 들어간 변호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하의 당당함과 똑똑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날 강남 압구정동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 차림의 웨이터들. 제 낡은 원피스가 너무 초라해 보였답니다. 서아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유명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어요. 첫마디가 지금도 귀에 선명하네요.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과거 때문에 이 결혼은 반대합니다. 순간 식탁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준호가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자리에서 일어섰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무고하게 누명을 쓰신 겁니다. 서아의 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지만 서아 아버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우리 딸이 검찰총장 사위의 로펌에 들어가려는 중이요. 당신 어머니의 과거가 알려지면 서아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테요. 식사 후 준호가 제 작은 원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제가 그런 결혼 안 할게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어떡해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 아이가 저를 위해 행복을 포기한다면 내가 어찌 살겠어요? 제 두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답니다. 아들아, 넌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결국 결혼식 날 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며 아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준호는 제게 해외여행을 준비했다며 서아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제가 있는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아는 좋은 아이예요. 나중에 어머니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꼭 함께 찾아올게요. 그 후로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서아에게는 제가 해외에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매번 야근한다고 핑계를 대고 저를 만나러 왔답니다. 준호의 승진 소식, 서아의 큰 사건 승소 소식. 저는 아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삼았어요. 하지만 점점 서아는 준호의 비밀스러운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야근이라는 핑계, 매달 정기적으로 사라지는 돈,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저와의 사진. 서아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나 봐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말했죠. 어머니, 서아가 저를 의심해요. 이제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들.
그러면 서아의 경력에 문제가 생길 거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그냥 가끔 전화만 해도 돼.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결국 준호는 저를 덜 찾아오게 되었어요. 대신 전화로 안부를 물었죠. 저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이제 서아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법원 청소부가 되었죠. 정희 씨, 3층 법정 청소해야 해요. 김 반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가요. 서둘러 걸레와 세제를 챙겼어요.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오늘 서아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 서민호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할까? 법정문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중요한 재판이 시작될 모양이었습니다. 서아가 변호하는 최 대표 비리 사건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건이었으니까요. 저는 빠르게 법정 안을 정리하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이 시작되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복도 구석에서 청소 카트를 정리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어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딸처럼 챙기던 김명주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법률 상담소에서 도와주었던 여성의 딸입니다. 불법 해고 소송을 무료로 진행해 주었었죠. 명주는 지금 법원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명주야, 웬일이니? 명주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 사무실로 잠시만 와주세요. 명주의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그녀는 문을 조심스레 닫고 창문 블라인드까지 내렸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봅니다. 정희 어머니, 제가 우연히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명주는 서랍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는 최고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궁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15년 전 어머니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만든 사건의 진짜 기록이에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5년 동안 꿈에서도 찾아 헤매던 진실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날 줄이야. 어떻게 이런 걸 찾았니? 명주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제 아버지가 박진성 검사예요.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저를 모함했던 그 검사라니요. 아버지가 최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셨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는지 술에 취해 자신이 15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고백하셨죠. 그 후 아버지 서재를 뒤져 이 서류를 찾았어요. 명주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건설회사가 박진성 검사에게 뇌물을 준 증거, 그리고 저를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지시 내용까지. 아버지는 건설회사 최고위 임원들과 결탁해 있었어요. 특히 최태영 회장과요. 그 이름을 듣자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최태영, 서민호의 아버지이자 제가 친권 소송에서 이겼던 그 사람이었어요. 최태영이 당신에게 원한을 품었던 거죠. 아들 양육권을 잃게 만든 변호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제가 왜 표적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명주야, 이걸 어떻게 밝히지? 내 아버지는 대법원장 후보인데. 명주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정의는 밝혀져야 해요. 설사 그게 제 아버지라 해도요.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듯이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도울 차례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오늘 최서아 변호사의 사건도 이와 연관되어 있어요. 서아,
어떻게? 최서아 변호사가 맡은 최 대표 비리 사건은 사실 제 아버지와 최태영 회장의 비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최서아 변호사가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고 그들은 다시 한번 증거 조작 전략을 쓰려고 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서아가 위험하다니요. 그녀는 제 아들의 아내였고 비록 저를 몰라도 지켜주고 싶은 가족이었어요. 서아의 자택이 오늘 밤 압수수색 당할 예정이에요. 거기서 증거를 심을 거고요. 마치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요. 어떻게 막지? 우선 서민호 판사님께 이 서류를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최서아 변호사에게도 경고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이미 오전 10시 서아의 재판은 시작됐을 겁니다. 명주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는 위험할 수 있어. 내 아버지가 알면. 명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실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어요.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든 서민호 판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야 했어요. 그리고 서아에게도 경고해야 했죠. 법정 앞에 도착하니 재판 중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서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최 대표의 뇌물수수는 명백합니다. 제출된 증거 A-1부터 A-15까지의 계좌 내역이 이를 증명합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던 중 법원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는 나중에 하셔야 합니다. 아, 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휴정인 모양이었어요. 서민호 판사가 나왔고 뒤이어 서아도 나왔습니다. 서아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어요. 서민호 판사님, 잠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민호가 놀란 듯 저를 보았어요. 박정희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서아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죠. 저는 명주가 준 서류 봉투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꼭 봐주세요. 15년 전 제 사건과 오늘 최서아 변호사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민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제 신원을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밤 최서아 변호사의 자택이 불법 압수수색 당할 예정이에요. 증거를 조작하려는 거죠. 서아가 충격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세한 내용은 서류에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법원 경비원들과 함께 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서아가 놀라서 속삭였어요. 박진성 검사님이에요. 민호가 말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15년 전 저를 파멸시킨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오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다가오는 박진성의 모습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하는 원수의 얼굴. 그는 여전히 권위적인 걸음걸이와 차가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어요. 서민호 판사,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진성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권력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게 받은 봉투를 재빨리 법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박 검사님. 무슨 일이신지요? 오늘 재판 관련해서 몇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로 잠시. 그때 박진성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가늘어졌습니다. 박정희? 아직도 살아있었군. 그 말투에 담긴 경멸감이 저를 후려쳤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네, 박 검사님. 살아남았죠. 진실처럼요. 박진성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서아를 힐끗 보더니 다시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서 갑시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네, 가시죠. 하지만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동안 서아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거죠?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이 진실을 말할 때일까요? 하지만 서아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아야,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내 집에 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오늘 밤 불법 압수수색이 있을 거야.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믿어주렴. 내 경력이나 안전을 해치고 싶지 않아. 그저 엄마로서, 아니, 시어머니로서 너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서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전화할게요. 남편도 알아야 해요. 그녀가 전화를 걸 때 법원 사무실 쪽에서 명주가 급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희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제 사무실을 뒤진 것 같아요. 서류가 없어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사본은 없니? 디지털 파일로 한 부 더 있어요. USB예요. 잘했다, 명주야. 서아가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곧 올 거예요.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아침에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명주가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았어요.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였나요? 서아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때 재판 재개를 알리는 벨소리가 울렸어요. 들어가야 해요. 서아가 말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재판 끝나고 만나자. 조심해, 서아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명주와 저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정희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서민호 판사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서아의 집에 있는 자료들을 안전하게 옮겨야 해. 그때 병원에서 왔던 아들 준호가 법원 로비로 급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희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호의 얼굴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준호야, 앉아봐. 긴 이야기야.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15년 전 제가 당한 일, 그리고 서아가 지금 같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까지요. 준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내 행복이 더 중요했어, 아들아. 하지만 이제는 서아가 위험해. 그녀를 지켜야 해.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아가 증거 자료를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서 옮겨야겠어요. 조심해, 아들.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준호가 일어서려는 순간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판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서아가 서류 가방을 든 채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서아야. 준호가 달려가 아내를 안았어요. 준호, 어떻게 여기에?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서류들을 옮겨야 해. 위험한 상황이야. 서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방금 증거 제출 기한이 내일로 연장됐어. 박진성 검사가 요청했대. 뭔가 수상해. 저와 명주도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서아는 저를 보더니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침에 제가 무례했어요. 괜찮아, 서아야. 지금은 내 안전이 더 중요해.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아시는 거죠? 준호가 심호흡을 했어요. 서아야,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집에 가서 서류를 옮기는 게 우선이야. 그때 복도 끝에서 서민호 판사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최서아 변호사님, 박정혜 선생님,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복도 유리창 너머로 법원 앞에 검은 승용차 몇 대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박진성이 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민호 판사의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법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명주가 제공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호는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린 후 우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사법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서아가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박진성 검사가 15년 동안 이런 일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제기하느냐는 거죠. 박진성은 대법원장 후보고 최태영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미 인생을 잃었습니다. 더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서아는 다르죠. 그녀의 경력과 미래가 걸려 있어요. 서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제 일이에요. 제 시어머니가 15년 동안 부당하게 고통받으셨다면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아가 자신의 경력보다 정의를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아야, 내 선택을 지지해. 우리가 함께 싸우자. 민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청문회가 열립니다. 박진성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죠. 거기서 이 증거들을 공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청문회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제가 물었어요. 민호의 눈에 결의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특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서아 변호사님도 법조인 대표로 참석하게 되어 있죠. 서아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몰랐어요. 어제 갑자기 결정된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최서아 변호사님을 감시하기 위한 의도였을 텐데, 이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된 셈이죠.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그들은 서아의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어요. 더 위험한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가 보안회사를 운영해요. 지금 바로 연락해서 우리 집과 어머니의 원룸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명주의 안전도 걱정돼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명주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디지털 증거도 여러 곳에 백업해 두었고요. 민호가 책상 위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1시예요. 청문회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우리는 빠르게 계획을 세웠어요. 서아와 민호는 청문회장으로 바로 향하고 준호와 저는 증거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명주는 해당 자료의 디지털 사본을
언론사에 익명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박진성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서민호 판사, 아직도 그 쓰레기랑 어울리고 있나요? 자네 경력에 좋지 않을 텐데.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검사님, 제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죠. 박진성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젊은 친구. 우리는 그를 지나쳐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청사를 나서는 순간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1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괜찮아, 아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야. 준호는 차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서아도 알았다면 이해했을 텐데. 너희의 행복이 더 중요했어. 그리고 내 자존심도 있었지. 변호사에서 청소부로 추락한 어머니를 두고 싶지 않았을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직업이 아니라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니까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느낄 수 있었어요.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거의 꽉 차 있었지만 민호가 미리 자리를 확보해 두었나 봐요. 우리는 조용히 들어가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박진성이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서아와 민호는 증인석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은 법조계 대표 최서아 변호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아가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오늘 저는 법조인으로서 중대한 고발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진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박진성 검사는 15년 전 인권 변호사 박정희를 모함하여 그녀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 변호사가 최태영 회장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그의 아내를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박진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발언입니까? 증거도 없이 이런 발언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변호사님, 증거가 있으십니까? 서아가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진성 검사와 최태영 회장이 공모하여 박정희 변호사를 모함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박진성 검사의 딸인 박명주 씨가 제공한 것입니다. 의사당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성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서아가 계속했습니다. 박진성 검사는 최근 제가 담당한 최 대표 비리 사건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타깃이었습니다. 서민호 판사가 증인석으로 불려갔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박정희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의 이혼 소송과 친권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셨고 저희를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최태영 회장입니다. 의원들의 충격은 더욱 커졌어요. 위원장이 박진성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진성 후보,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진성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건 모두 조작된 증거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고 명주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진실을 인정하세요. 박진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사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명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얼마 전 술에 취해 모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어떻게 박정희 변호사를 모함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든 증거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박진성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의사당이 폭발했어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의원들은 서로 소리쳤습니다. 위원장이 간신히 진정시키고 박진성에게 말했어요. 박진성 씨, 당신은 더 이상 대법원장 후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1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서아가 단상에서 내려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모든 진실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서아야. 내가 오늘 정의를 위해 싸워줘서 고마워. 서아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사당 한가운데서요. 어머니, 제가 아침에 얼마나 무례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어떤 분을 무시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서아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서아야. 여기서 무릎 꿇지 마.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 될 거야. 민호도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이제 다시 변호사 자격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1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설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우리 네 사람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니까요. 청문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진성은 구속되었고 최태영도 수사를 받게 되었죠. 증거 조작 혐의로 모함했던 모든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사건도 있었죠.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저는 이번엔 걸레를 들지 않고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옆에는 준호와 서아, 그리고 민호가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서아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법원에 서는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 민호가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젠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판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 법조인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도왔던 사람들까지. 뜻밖의 지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가 일어났어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126 박정희에 대한 재심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서류를 넘긴 후 말했어요. 15년 전 박정희에 대한 판결은 증거 조작과 위증에 기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박정희의 무죄를 선고하며 변호사 자격 박탈 처분을 취소합니다. 법정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이 손을 들어 진정시킨 후 덧붙였습니다. 또한 본 법원은 박정희가 15년간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 재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눈앞을 가렸어요.
15년 만에 드디어 제 이름이 깨끗해졌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안아주었고 서아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웠던지 모릅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아가 능숙하게 그들을 막아주었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휴식이 필요하신 때입니다. 공식 기자회견은 추후에 열겠습니다. 법원을 나와 차에 오르는데 민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박정희 선생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데, 민호야? 법률구조공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이에요.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놀라움에 말을 잃었어요. 내가? 하지만 난 15년이나 법조계를 떠나 있었는데. 민호가 미소 지었어요. 그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선생님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 경험은 어떤 법학 지식보다 값진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맙구나, 민호야. 생각해 볼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준호가 제안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해요. 서아도 직접 요리한다고 하셨어요. 서아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요리는 잘 못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서아야. 준호와 서아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단지에 있었어요. 넓고 아름다운 집이었죠. 현관에 들어서니 홈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명주도 와 있었고 김 반장도 초대받았더군요. 정희야, 축하해. 김 반장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아의 요리는 서툴렀지만 그 정성이 가득 느껴져 더욱 맛있었어요. 준호는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 회복을 축하하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그때 서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남편이 해외에 계신다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법원 청소부로 일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제 체면만 생각했죠.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품격이 뭔지, 진정한 용기가 뭔지. 어머니는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저는 겨우 체면을 지키려고 했다니요. 저는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서아야, 내가 결국 옳은 선택을 했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앞으로는 어머니 곁에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시어머니세요.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한때는 제가 그토록 피하던 관계가 이제는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었으니까요. 식사 후 준호가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사진이에요. 추억의 사진들을 보며 웃고 울었어요. 서아는 처음 보는 제 젊은 시절 모습에 감탄했고, 민호는 제가 그의 어머니를 변호할 때의 기사를 모아둔 스크랩북을 가져왔더군요. 이게 내가 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하나둘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일어서려 했지만 서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 사세요. 우리와 함께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집안에 독립된 공간이 있어요. 어머니만의 공간으로 꾸며드릴게요. 혼자 계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곳에 계시면 되고, 함께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나오시면 돼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너희 젊은 부부인데. 서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원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빼앗겼잖아요. 이제 그 시간을 되찾고 싶어요.
그날 밤 새로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 부담되지 않으려고 멀리 있었던 시간들, 법원 복도를 닦으며 흘렸던 땀방울들, 그리고 서아와의 첫 만남에서 느꼈던 서글픔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오늘의 행복으로 이어진 거죠.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출근 준비를 하다 제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 저 먼저 법원에 가볼게요. 오늘 첫 출근이시죠? 같이 가실래요? 그래, 서아야. 같이 가자. 이번엔 청소 카트를 밀지 않고 당당히 변호사 배지를 달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민호의 제안을 수락했거든요. 법률구조공단의 새 프로그램을 이끌기로 했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정의는 지위나 권력이 아닌 진실을 향한 용기에서 온다. 이 말을 제 사무실 벽에 걸어두려고 해요. 서아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오르며 따스한 봄 햇살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어요. 15년의 어둠을 지나 맞이한 밝은 새날이었죠. 어머니,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서아의 미소에 화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서아야.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하지만 진실과 정의를 믿는다면 결국 빛은 찾아오는 법이야. 법원 입구에서 민호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 변호사들도 환영해 주었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지혜롭고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법원 청소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나은 변호사로 만들어 주었다고 믿어요. 바닥에 먼지를 닦으며 배운 겸손함, 그리고 무시당하며 배운 공감 능력은 어떤 법률 지식보다 값진 자산이니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정의를 위해 다시 한번 나아갈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